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이 경찰, 검찰이 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여러 가지를 벌이고 있죠. 특히 이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곧 김혜경 씨가 소환이 될 것 같고, 또 이어서 그 이재명 전 후보도 경찰 소환이 불가피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지만 대장동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성남 FC 후원금 의혹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변호사비 대납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있는데 그 혐의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뭔가 자구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가 지금 찾은 자구책이 아마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계일보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계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분에 보도가 된 인터넷 기사인데, 이재명 전국 낙선 인사, 낙선, 당선이 아니고 낙선 인사, 고리로 기직에 현아. 자, 낙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는 방안을 이재명계 의원들이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전국 순회를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니 이재명이 그래 한번 논의해보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본인이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원 유세 겸 또 낙선 인사를 명분으로 해서 대중과 지지자들과 접촉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지층을 다시 결집을 시켜서 지금 본인의 범법 혐의들에 대한 수사, 이 수사에 대응을 해서 자, 이제 내가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걸겠죠. 그래서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으니 지지자들이 막아달라.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낙선 인사 형식의 전국 순회, 이것이 주변에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지난 4일에 이재명 전 지사에게 전국 순회 낙선 인사에 나서라고 건의를 했다. 호남을 시작으로, 특히 호남을 시작으로 본인의 지지층이 많은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활동 재개를 위한 몸풀기에 나서야 한다. 이런 제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성호 이재명계 자장으로 불리죠.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은 지역적으로 호남이다. 그쪽 지지자들이 굉장히 울분을 하고 낙심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시작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이재명도 어떤 국회의원이 전화를 해서 조금 더 빨리 나와서 활동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하니 이재명도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호남이 낙심하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위로하러 가는 것인지 이재명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보신을 위해서 지지층에 기대려 가는 것인지, 자, 그 부분은 좀 달리 해석이 가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해드리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대변인이 바뀌었죠. 김은혜 전 대변인이 잠시 후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입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이 오늘부터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수위 발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과거에 인수위를 출입을 해봤지만은 인수위에서는 여러 번 24명의 인수위원 외에도 뭐 실무위원, 전문위원, 뭐 자문위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새 정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뭐 개인 의견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언론사가 특종 경쟁을 하고 있죠. 자, 그 와중에서 전혀 다른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나중에 어떤 것이 맞을지 모르는데 정반대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죠. 가령 이런 겁니다. 동아일보 오늘 일면 톡 보시면은 청와대의
지금 청와대는 이제 떠나겠다고 했죠. 그 대통령 집무실인데 집무실의 정책실장 자리를 없애겠다. 그리고 일자리 수석, 민정수석도 없앤다. 동아일보 일면 톱입니다. 일면 톱으로 실을 정도 되면 상당히 취재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 없애고 일자리 수석, 문재인 때 만들었던 거 뭐 별 실효성이 없으니 없애고 뭐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고 퍼포먼스만 하고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었죠. 그리고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이것은 그 대선 때부터 공약을 해왔던 건데, 자, 동아일보 이거 일면 톱 기사입니다. 현재는 3실장, 12수석입니다. 3실장이라는 게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아래 12명의 수석 비서관이 있는데 그것을 축소 개편하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쪽에서는 또 수석이라는 명칭 대신 보좌관이라는 명칭을 검토를 하고 있고 너무 권위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신설되는 민간합동위원회가 지금의 정책실 역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당선인 즉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공약대로 수석 비서관 직책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일자리 수석, 민정수석 두 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수석들에 대해서는 명칭을 보좌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애기로 했다. 자, 이렇게 핵심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청와대가 옥상옥처럼 정부 부처의 전면에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정책실이다. 그래서 없애기로 했다.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인데 한국경제 이면 기사를 보시면은 정책실장에는 강석훈이 거론된다. 자, 정책실장에는 강석훈이 거론된다. 동아일보는 정책실장을 없애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한국경제는 정책실장에 강석훈이 거론된다. 그리고 그 앞 기사는 비서실장에 지금까지 장제원이 가장 유력했는데 장제원이 아니고 장성민, DJ 그 동교동계 막내라고 불리는 장성민이 거론된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책실장. 동아일보는 없앤다고 했는데 한국경제는 강석훈이 거론된다. 정책특보, 현재 당선인 정책특보 강석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강특보는 정책실장 후보로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없앤다고 했는데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에서 정책과 메시지를 총괄해 Y노믹스, 윤석열 경제정책이죠. 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장제원 실장은 지금 비서실장이죠. 당선인 비서실장. 이 정책실장 폐지 같은 청와대 개혁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이런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 정책 파트를 없애면 각 부서 간의 조율은 어떻게 하냐. 정책 파트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 장제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책실장 없앤다. 자, 서로 충돌되죠. 그러니 개인 의견들이 이렇게 마치 인수의 전체 정책 방향인 것처럼 나오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도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선을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부 부처 사람, 공무원들도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정책실에서 경제부처를 거의 다 장악을 하고 했는데, 그럼 정책실이 없어지면은 경제부처의 역할이 독립성이, 자율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지금 정책실을 없앤다. 아니다. 뭐, 누구를 임명한다. 이렇게 나오니 혼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조속히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첫 비서실장의 DJ 적자 장성민이 부상한다. 자, 지금 당선인 정무특보죠. 장성민, 당초에 실장 후보로 거론되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권영세 인수 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렸다. 비서실장이 기용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국회의원들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의석이 민주당에 비해서 부족한데 거기 또 그 국회의원직을 내놓으면 거기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고 또 그것을 의석을 확보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안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안으로 부상하는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장성민. 자, 장성민은
1987년 대선 때 DJ 대선 캠프 총무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DJP 때도 어떤 역할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대 젊은 나이에 청와대 정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이런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승승장구를 한 인물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장성민이 비서실장으로 확정이 되면 진영을 넘어선 파격적 인사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 장성민도 호남 출신입니다.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자, 정부를 지탱하는 그 대통령이 물론 있지만은 빅2 자리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런데 국무총리의 DJ 정부에서 그 경제수석까지 지내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덕수가 지금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호남 출신이죠. 전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빅2 중에 나머지 한 자리, 비서실장 자리도 DJ의 동교동계의 막내, DJ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전남 고흥 출신의 장성민. 자, 이렇게 되면은 호남 출신의 두 축을 맡게 되고, 특히 그 과거 진보정권 출신 두 사람이 두 축을 맡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선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지역 안배 같은 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 그 결과가 빅2 두 자리가 다 호남 쪽에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또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당선인 충청에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 그 부분도 이것은 정부적 판단이기 때문에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후보자가 자칫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산뜻한 출범에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덕수 당선인이 김앤장 그 로펌에서 4년 동안 고문료, 수임료가 아니고 고문료로 4년 동안 18억 원을 받았다. 18억 원. 그러면은 1년에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받은 거죠. 그냥 고문료로. 자,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한덕수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청문회에서 그 이전에도 가다 수임료 문제로 상당히 도중에 낙마한 총리 후보자들도 있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냐. 자, 이 부분은 아무리 노무현 정부의 총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한덕수를 지명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자, 지금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인사 7대 기준이 있죠. 7대 기준을 가지고 인사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자신들은 문재인 정부는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야당 동의 없이 34명, 역대 최다 34명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을 해서 스스로 7대 원칙을 무너뜨렸는데, 그 7대 원칙을 한덕수에게 적용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서 본인들도 지키지 않은 7대 인사 원칙을 한덕수에게 적용을 해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겁니다. 이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기사처럼 4년간 18억 보수를 받았다.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과하기는 과한 게 맞습니다. 7대 기준을 잣대로 엄격하게 검증하겠다. 무슨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명시를 했던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병정 멘탈, 불법 재산 증식 이런 거 있습니다. 위장 전입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키지 않아서 처음에
첫 내각 구석 때부터 이낙연, 뭐 강경화, 김상조 다 여기에 어긋났는데 이것을 적용을 하겠다. 한독식에 적용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완전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본인들은 하나도 안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이 4년간 18억 보수를 받은 것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임기 만료 한 달 남긴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퇴임을 앞두고 공기관의 알박기 인사를 막 하고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하는 데 대해서 예산 지원도 찔끔찔끔 해주면서 사실상 방해, 해방을 놓는 자 그런 상황까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 개방,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그 당선인이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 이 청와대 개방 놓고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을 빼고 있습니다. 자, 서울신문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 보시면 하나는 문재인 예비비 빨리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다 그 필요한 액수가 496억 원인데 그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360억 원만 오늘 1차로 국무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5월 10일 용산시대를 개막하는데 반쪽 개막이 되고 5월 10일까지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마치 뭐 생색을 내는 채 하면서 어쨌든 발목을 잡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발목을 잡는 그런 지시를 어제 뭐 했고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이게 지금 북악산 시민품에 약속 지켰다. 오늘부터 남측면 탐방로 전면 개방. 자, 임기 한 달 앞두고 대선 공약 지켰다. 이 이야기인데 무슨 이 예비비 빨리 지시 오늘 국무회의에서 360억 원래 어제 하기로 했는데 어제 안 하고 또 오늘 하루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360억 1차 의결을 하고 여기에 한미훈련 관련 부서는 추후에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부서 이사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렇게 안보를 구실로 해서 지금 집무실 이전을 회방을 놓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보 이야기를 자꾸 하니 이상한 이야기죠. 지금 대북 유화 제스처를 계속 5년 동안 취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안보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 산뜻한 침을 해방을 놓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북악산 시민품에 약속 지켰다. 자, 이게 이 사진인데 어제가 공휴일이 아니죠. 화요일 공휴일이 아닌데 이 두 사람이 등산복 차림으로 문재인 부부가 등산복 차림으로 이 북악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청장 불러서 뭐 이런저런 설명도 듣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오늘부터 북악산 남측면 탐방로를 전면 개방한다. 제 뒤로 보이는 저 뒷산이 북악산입니다. 북악산인데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가 있는 이쪽이 이 남측면 탐방로죠. 그 뒤쪽이 북측면 탐방로인데 그 뒤 넘어가면은 그 북측 탐방로는 이미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북측면은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측 여기 청와대 뒷산, 청와대 바로 뒷산, 지금 문재인이 부부가 올라간 이 코스도 개방을 한다고 대선 때 약속을 했는데 공약을 했는데 그동안 지키지 않고 있다가 퇴임 한 달 남짓 앞두고 개방한다. 우리 공약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쉬워죠.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측면을 6일부터 개방한다. 1968년 1월에 김신조, 청와대 기습 시도한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에 시민품에 돌아가게 됐다. 이거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 완전히 다 개방하고 아예 저 청와대에서 빠져나와서 저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한 그곳이죠.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그 경복궁에서 청와대로 갔다가 북악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5월 10일부터. 자, 그런데 본인이 임기 한 달 남겨놓고 또 무슨 큰 생색이라도 내는 양 남측면을 개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열린 청와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좀 유치하죠.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 하루 전에 북악산 개방을 마무리한 것도 뭐 열린 청와대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탁현민 또 나섰네요. 어전 비서관은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숲길 하나 개방하는데도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했다. 5년 동안 많은 논의와 노력을 하고 이제 퇴임 한 달 앞두고 선제적으로 김빼기를 위해서 윤석열 그 청와대 개방 김빼기를 위해서 북악산을 개방을 해놓고 마치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또 국민을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소개해드린 조민 조국 딸 부산대가 조민 의전은 입학을 취소를 했죠. 그런데 조국이 또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또 했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7개 스펙이 전부 가짜다 해서 부산대 의전원이 최종적으로 입학 결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영외고 조민이 졸업한 한영외고도 학적부를 정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적부에 4개 가짜 스펙을 써서 진학한 고려대에서도 입학을 취소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에 몰리니 조국이 또 이 법대 교수로서의 부끄러지 기질을 발휘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또 냈습니다. 가혹하다. 그런데 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은 앞으로 3년 동안 더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부산일보. 3년 만에 이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부산대 입학이 취소됐지만 법정 공방에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최대 피해자는 조민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게 안 될 일인데 계속 시간을 끌면서 마치 아버지인 조국 그리고 어머니인 정경심이 이것을 어떤 탄압을 받는 그 프레임에 본인들이 탄압받는다. 검찰개혁을 하다가 그 프레임에 넣고 딸을 어떻게 보면 희생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민은 일단 의사 면허는 유지하게 됩니다. 이 소송은 3년 최대 3년까지 걸릴 수 있다. 본안 지금은 이거 가처분 신청이고 본안까지 하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조민은 지금 뭐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레지던트 모집에 했다가 모두 탈락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또 3년 동안 어정쩡한 상황에서 버텨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사태는 조국 분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론 분열, 진보 보수 진영 갈등을 불러왔고 어제도 부산대 앞에서 지지자, 반대자 막 여론전을 펼쳤고 대입 제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시는 부정, 정시는 공정 이런 여론이 일면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이 막 확대되고 이렇게까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조국이 또 여론전을 펼치면서 오히려 딸을 희생시키는 그런 또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4월 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